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재미가 없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피로감을 주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잠시 멈췄다가 혹시 한 분이라도 절 기다리고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지금 편집하는 기준으로 현재 영상의 길이가 2시간 21분 28초인데 1시간 정도로 말아볼게요. 이미 지나버린 여름을 다시 편집하는 거라서 폐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동안 뜨택이어서 음식밖에 안 나와요. 네, 저는 평냉파예요. 여러분, 부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리는 날이고요.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개가 엄청나네요.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거의 다 했고요. 침대 엉망이죠? 싸놨어요. 도시락. 가자마자 쩌윤이 입에 집어 넣을 거예요. 까늘래. 식사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 그리고 중간에 계속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려고 아미노 같은 거 타놨고 체리랑 블루베리랑 생각보다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오늘 22도, 23도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나가기 전에 아로마를 좀 롤링을 좀 하고 그리고 나가려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좀 잠도 아직 덜 깼고 얼굴도 땡땡 부었지만 지금 착장은 너무 여름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뒤 엉망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 너무 여름이긴 한데 가디건 있으니까 괜찮겠죠. 얼굴이 띵띵 부었어. 왜 그러지? 여행 와가지고 너무 먹었나? 그래서 이렇게 입고 운동화 신고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오시는 분들, 핸드메이드 페어 오시는 분들 이따가 봐요. 제 부스는 아니지만 저도 거의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대빵 크네요. 눈도 이렇게 부었고 네. 어제 일찍 자려고 노력했는데 막 스포츠카들이 막 쌩쌩 다녀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소리에 예민하지 않은데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렜나 봐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따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카메라를 얼마나 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2 전시장 4홀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온다 하기도 뭐하고 안 온다 하기도 뭐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미스트? 근데 미스트도 엄청 약한 미스트? 그래서 그냥 우산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습해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덜 머리에 물을 묻히고 싶어서 다 온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오는 길에 그 어디에도 핸드메이드 페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표지를 못 봤어요. 아니 막 다른 박람회 종류들은 옆에 광고판이 꽤 도로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딱 저 전시장 앞에까지 가야 드디어 하나를 보네요. 저기 빨간색 현수막. 어쨌든 왔습니다. 부산에 백스코에 이제 뭐라도 되겠죠. 저는 지금 9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11시 시작이라 아직 여유 있습니다. 헤헤, 잘 다녀올게요. 토리버 사기에 참가해서 만들었던 옷도 봐주고요. 그리고 얼른 다른 부스 가서 시작하기 전이니까 빠르게 구경을 합니다. 그랬는데 로포텐? 이거라 그랬나? 나 길을 잃은 것 같아. 우와. 다 공사. 그런데 저는 길을 잃었어요. 어딜까 내가? 오밀조밀 부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 길을 헤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뜨개 부스는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뚫레뚫레 이게 길을 잃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저기 건가? 저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빙글 돌다가 왔어. 지금 수영장 갔다 올 건데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아니 저 물도 챙겨왔고. 아니 갔다 저 물도 챙겨왔고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TP가 끝나고 따라라라라 이런 모먼트예요. 저는 부스 점원이 천직인가 봐요.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 사람들이 정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좋은 정도, 스몰톡 하기 좋은 정도였는데 별로 많이 안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무척 재밌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너무 귀엽지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안 더워서 마네킹 옷을 빼서 입었습니다. 모자 귀엽다. 오밀조밀 부스라고 이 손잡힐 수 있는 곳에 네. 오밀조밀 잡혀서 부산이요. 저는 아니에요. 직원? 그냥 원데이 직원. 현니님 여기 있네. 맞아요. 현우님도 이번에 이거 이쁘다. 보안 판매 해드리거든요. 맞네. 그러네요. 좁다, 좁아. 저 근데 영어다리 때 처음 봐요. 아 진짜요? 한 번도 안 써봤어. 한 번 써봤구나. 겨울 정원인가? 뭐 그 빨간색으로. 콘사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픈하기 전에 지금이 아니면 언제 구경하겠나 싶어가지고. 처음 오픈하는 교환들이 이번에 많거든요. 기회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판매하신다 했거든요. 여기 있는 게 다 콜라보해서 패키지 내는 작품들. 우와. 아니, 그러니까 여름. 코바늘이 참 예쁜데 난 코바늘이 예쁘게 안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 오, 이거 너무 예쁘다. 공주님이네. 이거 파도 그런 거. 오, 이런 무늬도 진짜 멋있다. 이것도 코바늘이고. 응. 그래서 여기가 다 코바늘인 것 같아. 아, 이건 대바늘이구나. 오, 이거 실 진짜 느낌 좋다. 이거 뭐예요? 실이? 글로리 피치? 오.
귀여워라. 이게 약간 이거 아까 저실이랑- 사락이다. 이런 느낌이구나. 좋네. 우리 이제 사장에게 돌아가야 돼. 부스에서 인사를 건넨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를 찾아오셨다면서 막 간식도 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좀 흥이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감사 인사를 충분히 못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는 이번 햄맵의 픽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빛을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다 팔아버려가지고 저는 결국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마다 다 반했던 이것.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잔잔하게 핀 꽃 같고. 엔드메이드 페어도 페어지만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이죠. 엄청 고소한 냄새 난다. 전골은요, 볶음밥을 위한 그냥 기름칠? 아니, 적게 먹은 줄 알았는데 다 먹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배불러요? 아휴, 숙소로 돌아왔어요. 6시에 끝나고 식사를 하고 조금 걷다가 바람이 좀 많이 불길래 그냥 버스 타고 돌아왔죠. 저 오늘 오밀조밀에서 하고 있는데 저 여기 있다고 간식을 막 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뜯어보지는 못했는데 우와. 거기서 먹었어야 되네. 생각보다 먹을 여유는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먹기는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얼른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와, 초콜릿, 뭐 비타민 이런 거. 그리고 저 실선물도 받았어요. 진짜 시원한 컬러네요. 저는 이어서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시는 분들하고 수다도 떨고 막 이런저런 실 추천도 제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막 하는데 조용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지금은 씻었고요.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3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다음 일정이 있어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만나 뵌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곳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게요. 여러분 모두 굿나잇이에요. 그리고 진짜 최종 구경 시간에 얼른 달려가서 스티커도 좀 샀어요. 저는 지금 아침 9시고요. 사천이에요. 아유 졸려. 어디서 맛있는 빵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빠바가 있었구나. 이제 부산에서 넘어왔어요. 부산에 하나도 안 깼죠? 남편이 퇴근하고 사천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그 다음에 저희는 통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진을 갑니다.
네, 저는 지금 수요일날 집을 나왔고요. 일요일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지금 몇 분이야, 오빠? 59분. 59분? 아직 그런 시작 안 했네. 11시 오픈이잖아. 10시. 아, 10시. 또 오픈런을 했네. 유유자적 카페 유자입니다. 어? 주말 10시. 아, 주말 10시? 깜짝아. 나 지금 잠깐 쫄았지. 나 쫀 거 느껴졌어? 이거 유자인가? 여기.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헤. 안에, 응. 카스테라 몇 개 한다고, 오빠? 네 개면 5개 돼야 돼. 나눠 먹을 거니까 넉넉하게 사고 이제 독일 마을 가요. 독일 마을에 왜 왔냐? 제가 탄수화물 끊으면서 아니 밀가루 끊으면서 튀김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돈가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왔어. 슈니첼. 어쨌든 튀김이잖아. 고기 튀김. 이게 무슨 이름이라고? 아무튼 왔어요. 부산 온 김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주차장에서 슈니첼 가게에 가는 길에 빵집에서 냄새에 홀려가지고 맛있겠다. 쪼르르 들어왔답니다. 밀가루 접근 금지 이런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호밀빵 이런 애들.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 맛있겠다. 뭐니? 그래. 진짜 이쁘지? 이렇게 찍으니까 바다도 보이고 나무 길쭉길쭉하고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든 가게를 지금 다 오픈런 하고 있어. 우리 여기 온 곳 중에 제일 사람 없지 지금.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바다가 보이니까 또 기분이 엄청 좋네. 엉덩이 실룩실룩하고 날아갈 것 같아. 좋다. 10월 맥주 축제. 오, 10월에 하는구나, 맥주 축제를. 한번 와야 돼? 10월에? 단케 슈니첼에 왔습니다.
지금 10시 35분이에요. 네, 오픈런이고요. 저는 슈니체를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저번에도 거기 앉은 것 같은데. 아, 굴라시는 왜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이 맛이 안 날까요? 그리고 슈니체 튀기면 다 맛있죠. 그래서 싹싹 긁어서 먹는데 빵은 예의상 한 조각 남겼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치. 저렇게 길쭉한 거라 요거 부어스트 그러니까 이런 거 먹는 게 이런 좋을 거 것 같아. 샀던 거 같아. 세트. 세트는 좀 너무 많은 프리초 거. 이런 거는 양념장 브랜드 강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카바노치. 이거 2개. 어때? 끓는 물에 2, 3분 데쳐서 드시거나 그러면 아니면 구워 드시면 된대. 이거는 저거는 하나씩만 살까? 하나씩? 응. 그래. 밥 먹고 먹을 거니까. 응. 많은 양을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볍게 먹으려는 거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이제 강진이에요. 저번에 왔을 때는 꽃이 안 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활짝 폈네요. 비가 와서 냄새가 별로 안 나나 싶긴 한데요. 아직 안 핀 애들도 있고요. 우리 아빠. 나 왔어, 엄마. 집에 왔는데 차가 없더라. 우리는 방 어디서 써요? 우리 어디서 자? 황토방? 응. 내가 할게. 응. 알았어요. 응. 알았어. 집에 오면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야 된다고요. 나오는 사이에 무슨 꽃이 폈나 하고 구경해줘야죠. 저번에 놔뒀던 의자 있는 자리다. 저기 운치 있네요. 백합 냄새가 나. 아, 그래요? 저번에 장미 옮겨 심었어요? 응. 요 앞으로 옮겼어요? 이거 하나 더 늘었네요. 이건 채송화? 비가 오기 좋다. 진짜. 물을 따라 안 줘도 되고. 원래 물 안 써는 채송화는 언제 펴요? 곧 피겠지. 곧 피어, 이제? 곧 피겠지. 여기다가 하나 더 놔둘 거예요? 안 놔둘 거야. 여기는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우와, 진짜 화려하다.
카메라가 색을 다 못 담아내는 것 같아. 진짜 화려하고 예쁜데. 그래요? 아니 집에 백합이 피면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 오니까 좀 덜하다 하고 있었는데 좀 그렇구나. 잘 안 됐다고 엄마가. 집에 와서 2시간 잤어요. 가서 안마의자 하려고요. 꽃들이 키가 훌쩍 자랐네. 아빠가 집 안쪽에 있는 애들 향이 난다더니 이쪽 애들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상관 있는 거야? 왜? 소주를 한 잔씩 마실 생각, 중간중간 마시면서 먹을 생각이 한데. 소주? 소주? 소주가 있어? 야, 아빠 앞에 좀. 내가 하나 줘. 물입니다, 물. 이거 물이에요, 물. 따라 놔야겠다. 주장이는 못 먹겠네. 이거 죽기 전에 먹어야 되는 맥주다 먹고 있어. 아, 에딩거 중에서 아니. 많이 먹었어. 에딩거의 그 흑맥주 중에 진한 버전이래. 세부 2개 먹겠네. 엠버 버전이에요. 죽기 전에 마셔야 된다고 사장님이 영업하셨어. 아, 진짜 냄새가 기똥차입니다. 그냥 여기 떼놓게 하나 까고 그냥. 여름맞이 하모 샤브샤브를 먹고 두리안 파티를 열었어요. 아니 글쎄 강진 파머스 마켓에는 두리안이 생과로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접근 금지 기간 동안에는 콩국수도 못 먹어요. 올해의 첫 콩국수 게시예요. 안녕하세요. 아, 여름이에요.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대요. 저는 금방 지금 12시 17분이죠. 금방 감자 샐러드를 한 그릇을 먹고 딱 한 그릇 먹었어요. 이거보단 조금 더 작은 그릇? 요 정도 한 그릇? 한 볼을 먹고 방울토마토랑 블루베리를 챙겨서 왔어요. 요즘 뜨개를 안 했어요. 어쩐 일인지 열심히 막 뜨다가 갑자기 뜨태기가 온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뜨개를 안 하다가 제가 지금 한복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옷 하나, 가을옷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더라? 8월까지인가? 7월까지인가? 근데 기간 내에 못 뜨겠는 거예요. 물론 제 한복들은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아요.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쩐지 하나라도 뜨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찾아도 7호가 없네요. 저는 지금 뭐 뜰 거냐면 뜨개 사계절에 모티브 셔츠 가디건을 뜰 거예요. 근데 8호는 좀 너무 커 보이고 7호는 딱 맞아 보이던데 없어서 6호로 슬렁슬렁 떠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스와치 연습을 6호하고 8호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상하게 7호만 없어.
대체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저는 패키지를 사놨어요. 한참 택배를 안 뜯다가 드디어 뜯어가지고 네. 이거는 코튼이 64, 린넨이 24, 레이온이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름인데 긴팔 언제 뜨나 싶지만 떠봐야죠 뭐. 일단 모티브를 어떻게 뜨는지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의 릴리 이게 로브인데 더 이상 로브는 아니고 생각보다 브이넥이 깊죠. 그래서 지금 속옷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요. 꽤 깊이 파졌지만 여름이니까 이 정도 브이넥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가을에 이만큼 브이넥이면 막 비처럼 이렇게 파져있는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여름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라운딩을 너무 열심히 갔어가지고 팔이 지금 좀 탔는데 좀 지저분하게 탔긴 했는데 그래도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할까,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이렇게 할까 했는데 예,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펼쳐 입어야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V를 넓은 V로 만들어야죠. 네, 이미 마금을 했는데 이걸 다시 풀고 무늬를 몇 단 뜨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고무단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짧은 소매인데 고무단이 너무 길어도 안 예쁘니까. 이거는 스무디에다가 스무디 2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스무디 2합에다가 되게 화려한 핑크색 염색사를 합사했고요. 리본으로 해도 되고 그냥 쭉 풀어서 해도 되고, 생각보다 얼굴 톤을 화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소란스럽네요. 지금은 저의 청색 치마하고 이렇게 같이 입어봤습니다. 위에만 보이니까 바지는 다른 거 입을까 하다가 그래도 엄청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거든요. 금요일에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 오셨던 분들이 계시죠.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한테 막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데 두근두근 감사해요.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다리가 아프긴 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하루밖에 못해서 아마 더 재밌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척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전체 전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제가 이제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수다도 떨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신없지 않고. 근데 그래도 부스비가 꽤 될 거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또 하신다면 또 가서 하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막 염색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지만 거기서 수다 떠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하면 재밌겠다. 왜 이렇게 오늘 더워요? 좀 덥네. 이거 막 이렇게 짧게 입었어야 되나? 근데 그럴 수 없어. 아직 나의 배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태블릿에다가 영상을 켜놨거든요. 근데 일단 모티브 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7호 코반을 이용해서 떠줬어요. 7호 코반을 이용하신다는데 제가 지금 7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6호로 가봅니다.
실은 살짝 이렇게 뭔가 꼬불꼬불한 느낌이 나죠. 감겨 있어요. 하나의 줄이. 흰색 줄이 감겨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로도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이네요. 보이시네요? 꼬불꼬불한 것처럼 보이는. 모티브 다시는 안 떠 했는데, 이게 모티브 크기가 꽤 크더라고요. 하나의 모티브가 15.5. 그러니까 요거는 총 몇 장을 떠야 되더라? 그렇게 많이 안 떠요. 한 40장 뜨나?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완성할 거예요. 제 플레르 가디건은 말이죠.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일단 7호 바늘로 아마 떴던 것 같은데 7호 바늘 분실됐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게이지는 또 다를 거고요. 난 모르겠어요. 좀 연결하다가 포기했어요. 아직 덜 떴고. 네, 그치만 이 아이는 성공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분명 이때까지는 진짜 의지가 풀 충전이었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뜰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모티브 하나가 한 40-50분 걸려요. 또 말이 길죠? 네, 아직 못 떴습니다. 제가 또 모티브를 뜬다면 여러분 좀 말려주세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하루에 하나씩 뜨면 되지 라는 뜨개줄이 있었는데, 그거 아시죠? 뜨개줄은 원래 다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왔고요. 할머니 병문안을 간다는 건 곧 엄마를 만난다는 소리죠. 엄마를 만난다는 건 곧 엄마가 식재료를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이스박스 챙겨갔어요. 오늘 아침에 딴 깻잎 하고 호박, 애호박하고, 저는 새우 넣은 그 볶음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먹는 반찬 중에 예전에는 할머니가 해줬고 요즘 이제 엄마가 해주는데 이거 좋아해요. 꽈리고추랑 멸치랑 들어간 간장 조림? 뭔가 국도 아니고 조림도 아닌 거 그거. 그래서 요거 햇 양파랑 마늘? 그리고 그 집에 비파랑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비파를, 이건 오늘 거, 그리고 요 꼭지 따진 건 어제 거래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트를 다녀왔어요.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롯데마트가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큰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두면 남편이 되게 잘 먹고, 저도 요 토마토로 샐러드도 먹고 막 할 거니까 이제 제가 7월 1일부터 식단을 또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랑 그리고 삼겹살, 갑자기 삼겹살 구워 먹고 싶어요. 원래 구운 거보다는 사실 쪄먹고 이런 게 더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바싹 구운 삼겹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기름칠 거 생각하면 힘들지만 저런 가림막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잘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케일 좋아해요. 그래서 케일을 싸 먹으려고. 그리고 미니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얼린 적 없대요. 어차피 우리 집에 오면 얼려질 거지만 얼린 적 없다는 요 오징어 손질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 애호박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새우를 샀죠. 새우는, 냉동 새우는 놔두면 진짜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냉동생. 그리고 등심도. 네. 그리고 아니 지금 전복이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개인데 5개짜리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통큰 세일 해가지고 뭐 상반기 7월 2일까지 행사더라고요. 막 전담보다 싸다 하는데 어떡해요, 사야죠. 그래서 전복은 이제 막 버터구이나 찜 요런데 먹으려고요. 그리고 내장 모아가지고 죽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내장 모아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찍어 먹어도 돼요. 어쨌든 오늘 손질할 게 되게 많네요. 이거랑 막 생리대랑 사니까 한 20만 원 썼는데 장 보는 거 너무 비싸요. 그래도 엄마가 갖다 준 식재료가 있으니까 이거랑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건강하게 먹어보려고요. 제가 지금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 저번 탄수화물 끊기 할 때 탄수화물 아니었어 밀가루 끊기 할 때 오해하실까봐 저 밀가루 끄는 거예요. 밀가루 끊기 할 때 가능하면 통곡물 위주로 먹고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자 해가지고 58에서 55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1kg가 쪘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더니 다시 58 하고 찍은 거예요. 여행 갔다 오자마자 집에 와서 쟀을 때. 근데 다음날 57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운동도 여행 동안은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운동도 하고 식단도 좀 뭐 밀가루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밀가루 먹어가면서 그래도 클린한 식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57,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기 탄수화물 자꾸 탄수화물이래. 이기 밀가루 끊기 챌린지 하기 전까지 56으로 다시 맞춰볼까. 네. 원래 55까지 가야 되는데 55까지는 못할 것 같고 56으로 맞추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얼마나 빠지는지 보려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태퍼 해가지고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가 내가 나무가 된 것처럼 다리를 바닥에 탁 고정을 시키고 몸의 각도와 머리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회전 운동이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아. 안 될 뿐. 근데 스태퍼를 하니까 코어하고 허벅지 힘이 좀 길러져서요. 그래서 조금 전보다는 조금 아직 100타는 못 깼어요. 그러나 조금 실력이 늘어갔다. 고정을 좀 시키고 있다. 이래서 꾸준히 스태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식재료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너무 늦게 밥을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게 되니까 저 오늘의 식사를 준비를 할게요. 아마도 삼겹살 구워 먹을 것 같아요. 다들 맛점 하시고요. 저희는 또 만나요. 아! 여러분 저 뜨개 잠시만요. 아 여기 너무 산만하니까 이제 돌려볼까요? 어머 저 뒤에는 막 운동 놀러 다니는데 아무튼 저 뭐 뜨냐면 뜨개사 계절에 모티브 가디건 요거 뜨거든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8호로 떴을 때 요렇게였던 것 같아요. 네, 게이지가 나왔었는데 8호로 뜨면 모티브가 블로킹 후에 15.5에서 16cm, 그 다음에 7호로 뜨면 14.5여서 7호로 뜬 버전이 니트 사계절, 아니 뜨개 사계절에 계정이 올라와 있는데 좀 짧게 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 뭐예요. 제가 7호가 없어요. 그래서 8호를 뜨는데 저는 대바늘이 헐랭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바늘도 헐랭손일 거라고 생각했고 평소에도 코바늘을 좀 느슨하게 뭐랄까 이 다리의 길이를 좀 길게 늘려 빼는 편이에요. 높이를 맞춘다고.
근데 제가 7호가 없으니까 8호로 너무 느슨하게 뜨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다리의 길이를 길게 안 했더니 15cm가 안 돼요. 거의 14cm? 잠깐만요.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내 줄자 분실? 아무튼 이게 14점 몇 cm, 5cm가 안 돼요. 14cm. 잘 늘리면 14.5, 네,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8호로 떴지만 거의 7호로 뜬 것 같은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한 40장만 뜨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쁘답니다, 여러분. 하늘하늘하고요. 구멍이 송송이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건 평소에 입고 있다기보다 낮이 입고 있다가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딱 입어주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은근히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게 은은하게 감겨있는 실이 살짝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요런 데 보시면. 그래서 매력 있더라고요. 뜨면서 먼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안 떠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귀엽답니다. 아주 매력 있는 셔츠를 만들어 낼게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 적나라하게 저희의 세탁 안 돼. 남편의 팬티가 보일 수 있으니까. 어디에 가야 되나요? 제 냉장고에 진짜 맥시멀이죠. 냉장고에 뭘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놔가지고. 네, 아무튼 이 모티브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모티브로 몇 개 떠가지고 그냥 막 키친 크로스 같이 위에다 톡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스와치를 처음에 8mm로 먼저 떠보고 8호로 그 다음에 7호 없으니까 6호로 떠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호를 뜰 때는 되게 느슨하게 떠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8호로 7호 같은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8호로 뜨려고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꽉 맞게 뭐랄까 느슨하게 뜨지 않다 보니까 손목이 살짝 아파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이상은 못 뜰 것 같고 그냥 하나씩 가볍게 떠볼까 합니다. 빨리 뜨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네, 아주 예뻐요. 검정색이었어도 참 예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얼굴에 갖다 대니까 화면이 갑자기 확 밝아진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2장 떠놓고 벌써 몸에다가 올려보고 있지만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뜨셨다면, 아니 안 사셨다면 가보세요.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다. 모티브를 뜨다가 그거 하루에 2개 이상은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잡았어요. 솔뜨님의 도안인데 이게 이 펜시 부클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페어 때 주문했던 아이랍니다.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우리 스트레칭 좀 해요. 뜨개는 너무 굽은 자세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깨도 좀 펴주시고요. 손목도 풀어주시고요.
지금 거의 10시가 됐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그래서 8시까지 일단 푹 잤고요. 어제 11시 반쯤 잤거든요. 원래 저의 아침 루틴이 있는데 스테퍼를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피곤해요. 조금 이따가 할래요. 스테퍼 밟고 뭐 씻고 하면 붓기가 좀 빠져 있는데 지금은 좀 부은 상태고 잠도 안 깬 상태죠.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지금 뜨개사계절에서 나온 모티브 자켓? 그 셔츠? 그거 뜨고 있고요. 인제 4개 떴답니다. 이렇게 인제 4개를 떴고 하루에 2개씩 뜨자 했는데 안 뜬 날이 생겨버렸네요. 이것도 8호로 뜬 거고요. 이거는 제가 8호를 쫑쫑하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코를 이렇게 뺄 때 간격이 거의 없이 뜬 거고, 그리고 요 나중에 뜬 애들은 좀 더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뜬 거라서 크기가 같은 바늘로 떴음에도 불구하고 1cm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작은 건 이렇게 컵받침으로 쓰고 이렇게 컵받침으로 쓰고 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탑다운은 여기까지가 재밌잖아요. 몸통 연결까지가 별로 작아 보이죠. 이게 원래 원작이 5mm로 뜬 거고 18코 25단이에요. 근데 일단 이게 얇은 부분도 있고 두꺼운 부분도 있고 한 거라서 게이지를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충 한번 잡아봤는데 5mm로 해서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전 좀 헐렁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4mm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작아 보여. 딱 맞는 옷이 될 것 같아. 이거 좀 박시하게 입어야 예쁠 것 같은데 뭐 나오면 나온 대로 입어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밀조밀의 운빛 펜시 부클이고요. 그냥 펜시 부클 말고 베이직 부클로도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요걸 뜨다가 생각한 건데 제가 그 롱 원피스를 하나 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롱 원피스처럼 떠도 예쁘겠다. 그냥 쭉 떠도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텍스처가 정말 재밌어요. 알아서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특히나 온빛 색깔이 살짝 옅은 그레이거든요. 베이지 그레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노란기가 많지는 않고 그런 그레이여서 매력 있어요. 네,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싱을 너무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상가 건너편에 미싱 공방도 있고 하는데 항상 가보고 싶다 했지만 경제적 압박으로 배우고 싶은 건 많고, 뭐 미싱도 배워보고 싶어, 그림도 하고 싶어, 뭐 뜨개질도 전문적으로 좀 더 배우고 싶어, 뭐 별거 배우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거기가 그냥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문화센터여서 뭔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3개월 9만원 그리고 재료비는 별도 해가지고 미싱 수업이 있길래 신청해서 어제 첫 수업을 봤어요. 어제 연습한 것은 보이시나요? 아유, 머리카락. 직선 받기. 이 정도 직선 바뀌면 꽤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래서 직선 받기를 했고요. 이 직선 받기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됐으니까 라면서 되게 조그만 천 2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숨구멍 어딨어? 여기 요만큼의 숨구멍을 남기고 나머지를 직선 받기를 했어요.
네, 잘한 것 같은데요. 자화자찬 미쳤죠 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면 솜 안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솜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이거 시침핀 꽂아놓는 이런 걸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고 목요일날 가거든요. 다음 시간은 잠옷을 만들 거래요. 막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그 재단도 다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받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겠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버벅거리면서 일단 막 노루발을 내리고 아닌데 바늘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천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스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옮기려고 보니까 다시 들어가야 될 바늘 구멍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그래서 뭐 호둥 어떻게 막 이거 멈춰야 돼 빨리 멈춰야 돼 막 난리를 쳤고 이거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해서 뜨개 하듯이 앞으로 막 쏠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자꾸 어깨를 풀어줘야 되고 집에 와서 폼롤러로 이렇게 가슴 여는 동작 있잖아요. W 이렇게 그리는 거. 그 폼롤러 위에 누워가지고 그것도 해주고 그랬어요. 아, 저 지금 진짜 못생겼네요. 엉망이네요. 머리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아, 좀 머리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고 있어. 묶어버릴까요, 그냥? 요즘 날씨가 30도가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잘 참다가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오히려 저는 그때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덥거든요. 근데 오후 4시는 이제 좀 시원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더워서 제가 더 덥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때 딱 에어컨을 켜면 방이 온도가 30.5도, 막 31도 이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지쳐요. 근데 또 에어컨 쐬면 머리가 아파요. 어쩌라는 거지? 야, 저 지금 너무 못생겼네요. 이 녀석은 앞뒷판 합쳐가지고 뜨다가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통이 아닌 걸로 떠야 되죠.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몇 센치를 떠야 되는지. 솔직히 아직 멀었어요. 요만큼 떴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할게요. 앞뒤판을 합쳐서 약 12cm를 뜬대요. 네, 작가님과 저의 단 게이지가 달라가지고 여기서 몇 단을 뜨세요 라고 알려주면 전 그거는 좀 힘들고 그냥 가봅시다. 어쩐지 이 실 때문에 이 토끼풀 스웨터라는 이름이 더 설득이 된달까요? 그냥 민무늬에 쭉 뜨는 건데도 이게 왜 토끼풀 스웨터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실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카페라도 갈 걸 그랬나. 제가 월요일마다 두려움을 묻어두는 식물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해가지고 뭔가 그림 같은 것도 그리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길어요. 10시부터 1시까지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번 주 특강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책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쓰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가질 건데, 저는 그림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땐 읽었을 수도 있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 초등학교 이후로 그림책은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억은 잘 안 나니까 모르겠고, 기억이 나는 한 어쨌든 그림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림책이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지가 짧으니까 이 짧은 페이지 안에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거리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어. 근데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게 발견되는 과정, 이 과정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의 캐릭터 숙제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격, 이런 것들을 내가 저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상상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 숙제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어려워.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래서 난 그림만 그리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난데없이 그림책을 작가 데뷔는 아니고 그냥 그림책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됐구나, 이런 단계에서 마침 무루님의 그림책이 왕창 소개된 책이 있어요. 이상하고 즐거운 할머니가 되고 싶단가?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과 상관없이 제가 미리 그 제목만 보고 끌려가지고 빌려놓은 책이었고, 그 수업을 갔다 와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림책이 엄청나게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기승전결을 끌어가고 있고, 그 발견의 순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한번 봐봐야겠다. 그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이다.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된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짜 엉망이어도 어쨌든 써야 그래도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한 30%는 다음 시간에 오지 말까? 막 이런 표정.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완벽할 필요 있냐? 시작이 창대하고 끝이 미약할지라도 그래도 상상만 하고 안 해본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아직 독자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세 정도의 아동으로 할지 어른이 읽는 그림책으로 할지도 아직 정확히 못 정했어요. 저는 전부터 책을 한 권 써보고 싶기는 하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글을 잘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꿈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제가 운영할 카페의 외관, 내부
뭐 메뉴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누구나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책 쓰는 거 안 될 것 같아.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다면 저는 그냥 되게 소소한 에세이를 쓰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 그림체 작업을 하면서 생각한 거긴 한데 결국 모든 행복은 내 안에 있다를 전달하고 싶거든요. 남이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찾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런 느낌의 에세이를 쓰고 싶었는데 줄거리 쓰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숫자기 싫어가지고 투덜거려 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미신기가 너무 사고 싶은 거지. 이제 나 직선받기 곧잘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삐뚤삐뚤하지도 않고 잘했잖아 이러면서. 기계 사야 되는데요. 어떻게 아래층이 시끄럽지 않으려면 좋은 거 사야 되나? 그럼 적금을 대체 몇 달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하느라고 평소보다 늦게 잤어요. 그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얼반 스케치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월요일날 그 그림학교 수업을 가고, 그리고 만약에 화요일날 얼반 스케치를 하면 미식은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진짜 나는 광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지금 소품샵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한 곳에 지금 매여있기 싫어서인데,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좋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수업도 있고 목요일 수업도 있었거든요, 이 미싱이. 그래서 목요일 수업으로, 금요일은 왠지 불금이니까 머리를 이 정도 잘라버릴까봐요, 아래. 그럼 거지존이겠죠. 그럼 맨날 묶고 있겠죠. 근데 미용실을 가기가 뭐한 게, 가면 그 디자이너들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뭘 자꾸 하라고 하죠. 저 이제 매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염색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흰머리 나은 대로 살다가 진짜 중요한 데를 가야 돼 라고 하면 그때 하면 모를까. 굳이 그 염색을 하면 내 인상이 더 깔끔해 보이고 하긴 하죠. 근데 그러기에는 제 두피가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염색하고 나면 한 2주에서 3주가량은 계속 아프고 되게 따끔거리다 보거든요. 그리고 막 그 여드름처럼 뭔가 계속 나요. 아파요. 그냥 간지러운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염색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을 안 간 지가 지금, 그 회원권 끊어놓고 가족이 사용해도 돼서 남편만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러 가고 있고, 제가 끊어놓은 회원권으로. 저는 미용실 안 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럼 미용실을 가면 이거 막 그 곱슬머리 여기까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든지 막 염색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평소에 거울을 보질 않으니까.
그냥 내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었지. 이거를 막 쳐다보면서 어떻게 막 곱슬이 여기까지 자랐네 이거 어떡하지? 막 염색이 여기까지 자랐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꾸 확 자르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잘라볼까요? 안 될 것 같아. 여기 어차피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길어지니까 더 엉키고, 그리고 또 한 요 정도 길이가 낫지 이걸 넘어가 버리면 여름에 너무 덥수룩하구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넷플릭스 뭐 보세요? 저는 요즘에 굿보이 봐요. 박보검 나오고 김소연? 이소연?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런데 거기서 이상희한테 빠져가지고요. 저는 왜 항상 그렇게 서브남주가 좋은지 모르겠네. 어릴 때부터 항상 서브남주 응원, 어떻게 쟤랑 연결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데 막 이랬던 것 같아. 넌 왜 그걸 모르니? 그랬던 것 같은데. 굿보이를 보고 있고요. 그 진짜 도파민이 터져요. 매회 계속해서 액션씬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나불나불 같은 거 있잖아요. 나 PD가 막 연예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하는 거, 그 사옥에서 거기서 소지섭 나오는 거를 보고, 소지섭이 이제 액션에 대한 이야기, 나를 소지섭하고 나머지 분들이 있었는데 출연진들 한 3분, 4분 같이 나왔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큰일 났네 나. 이거 자꾸 떠올려야지 내가 늙지 않는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액션이 나오는 그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거 한 회씩 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름 기억 안 나죠. 근데 두 파가 있고요. 소지섭이 원래 몸담았던 파가 있고, 원래는 한 뿌리였어요. 한 뿌리였고 오른팔 왼팔에 수장이 있어요. 오른팔 왼팔의 수장 중에 한 명이 소지섭이 모시던 어른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지섭의 스포니까 말 안 할래요. 소지섭이 담고 있었던 쪽에 의도치 않게 의도를 한 걸 수 있어요. 아무튼 이 회장님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10년 전인가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장님이 자결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막 큰 파벌의 싸움이 됐으니까 자결을 하고 파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평화협정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종종 만나서 두 수장이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 이렇게 기울이면서 벌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조용히 지내오다가 소지섭 쪽 말고 반대쪽에 아들이 개망난이에요. 개차반이에요. 얘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도련님인데, 뭐랄까 아빠한테 맞고 자라가지고 자기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왜 드라마에 보면 재벌집 아들이 골프채로 맞아가면서 막 그 뒤틀려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예요. 걔가 소지섭의 동생 죽였고, 본인이 직접 하진 않고, 그러면서 이 평화협정으로 맺을 때 소지섭이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가 약조였는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면서 잔인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혼자 못 봐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꿈으로 나오고, 밤에 꿈에서 제가 막 쫓아다니거나 치고 있거나 칼 찌르거나 이런 꿈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는 못 봐요. 남편하고 한 편씩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도파민이 터져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재밌기는 해요. 최근에 뜨개를 잠깐 쉰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다가 뜨개를 잠깐 쉬었고, 이제 또 다시, 저번에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 갔을 때 이 온빛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근데 토끼풀 할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사고 잠깐 멈칫했는데 솔뜨님이 함뜨방을 여셨어요. 소소하게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그 제 함뜨방은 막 주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수다방이거든요, 거의. 근데 요 함뜨방은 조용해요. 조용한데 그래도 같이 뜨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실 매력 있어 진짜. 이 펜시부쿨 이거 말고도 다른 색깔들도 있더라고요. 원작은 유니콘인가? 이 색깔로 떴는데 그것도 예쁘고요. 그 션니님의 이렇게 어깨 살짝 내려오는 그런 되게 조그만 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뭘로 뜨셨다더라. 근데 그것도 이 부클 펜시하고 베이직하고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배색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 함뜨방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거 뜨고 계시는데 스와치만 봐도 예뻐. 아니 스와치 아니고 이 조금만 뜨신 부분만 봐도 예쁘더라고요. 솔뜨님이 쫀손이에요. 저는 헐랭손이고요. 그래서 이 옷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냥 게이지 안내보고, 이게 원작실이니까 똑같이 5mm로 떴어요. 그랬더니 등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가지고 프루시오를 했고, 지금은 3mm로 하는데 4.5로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이건 또 너무 작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주 조그맣군요. 저 분명히 그 다이소 불투명한 통 있잖아요. 아래 불투명 위에 투명한 그 한 볼짜리 넣는 거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창고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옷방은 정리가 됐는데 그게 4월의 목표였거든요. 5월의 목표가 창고방 정리였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이잖아요. 남편이 너 5월에 창고방 정리하기로 했잖아 라는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올까봐 제가 슬슬 눈치 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이랑 울탑이랑 싹 다 팔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7월 5일부터 크림님 까울에서 주최를 하는 TDF인가? 그거를 해요. 그냥 매일 그냥 인증하는 거죠. 각자의 목표에. 근데 저는 진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피닝 모임 갈 때만 스피닝해요. 집에서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집에 이렇게 먼지 살짝
어디서 노래가 나와? 무슨 일이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물놀이장 개장할 거라고 표사라고 방송하면서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당황했네요. 근데 저는 그 울탑을 쓸 때 너무 간지러워요. 코가 왜 먼지가 많이 날아다니니까. 게다가 남편도 그걸 되게 감지를 잘해요. 그래서 집에 남편 없을 때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마스크 쓰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번 목표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한 5g이라도 10g이라도. 그리고 제가 어디서 재고 정리한다고 할 때 몇 개 박스를 샀잖아요. 근데 그게 제 창고에 계속 있는데 계속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소진이 목표. 그걸 하다 보면 좀 더 능력치가 올라갈 거고, 능력치가 올라가면 이제 저 아직 한 번도 세탁도 안 해봤고요. 2플라이, 3플라이도 안 해봤거든요. 맨날 아직 싱글만 뽑았단 말이에요.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매진해 보는 걸로. 일단 숙달해 보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한 300개씩 와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수다가 막 그냥 주변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꿀팁이에요. 무슨 영상 보면 좋다, 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얘 여기서 이거 팔고 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놓칠 순 없는데 또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따라갈 수 없는 그 뭔가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완전한 초보. 발을 담근 것도 아니야지. 손가락 잠깐 이렇게 해본 정도여서 이번 챌린지 동안에 살짝 익숙해지면 2년 전에 어드벤트 캘린더로 산 아이들도 찢어볼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울탑을 버려먹을까봐 그냥 모셔놓고만 있는데, 이번 그 까울이 운영하는 챌린지에 제가 꾸준히 하지 못하고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울탑 싹 다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조금씩 다시 사는 걸로 방향을 잡아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집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하죠. 그래도 딱 맞을 것 같은. 그리고 코바늘을 또 한번 해볼까요? 아니 대체 나의 7호 어디로 간 거지? 이해할 수 없어. 분명히 플레르 가디건은 7호로 떴을 것 같거든요. 플레르 가디건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참 애들 선물한다고 네이클로버 많이 떴잖아요. 그때도 7호로 떴거든요. 근데 어디로 사라졌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이것은 모두 결론이 창고를 청소하지 않았다 일 거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 창고 언제 청소하지? 6월 달에 밀가루 접근금지 일기를 할 때는 다음날 일어나면 앞자리에 그 이레자리 숫자가 자꾸 바뀌었거든요. 58에서 시작해서 57, 56 뚝뚝뚝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시작할 때 56점 얼마였거든요. 지금이 55점 얼마예요.
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빠지기가 좀 힘든 건가? 정체기인가? 벌써?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밀가루 접근 금지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다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도하는 거라서 너무 몸무게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니까 내 안에서 스트레스 따위는 키우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놓기로 했어요. 아, 영상 코바늘 시작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조금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계속 몇 개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냥 겉뜨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한 40분 혼자 수다 떤 것 같아요. 시작보다 좀 얼굴이 붓기가 빠졌나요? 다음에는 깨끗하게 씻고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그러고 나올게요. 다음에 봐요. 실이 주는 느낌이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뜨고 있습니다. 원작은 살짝 박시하고 그리고 긴팔 버전인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거 그냥 원피스로도 괜찮겠다 싶어서 쭉 떠보려고요. 집에 왔는데 능수화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능수화도 예쁜데 여기 백합티로핀 백일홍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말고 다른 표현 없나? 이거는 꽃 백일홍이라고, 나무는 아니고 그 배롱나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나무 백일홍이고 요거는 꽃이에요. 너무 예쁘다. 저 어제부터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순식간에 기분이 맑아졌어요. 아, 예쁘다. 집에 오길 잘했네요. 예쁜 거 한 번 더 볼까요? 이번 달은 흰밥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그늘은 시원한데 너무 더운 날이네요. 하늘 보세요. 진짜 파랗죠? 오늘도 집에 왔으니까 한 바퀴 걸어볼까요? 올해는 모카가 좀 망했다고 엄마가 속상해 하십니다. 군데군데 안 자란 곳들이 너무 많죠. 저쪽에 장미를 옮겨 심어 놓으셨는데 아직 장미가 피는 계절이 지나버렸나? 안 보이네요. 새로 들인 지게가 훨씬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백합 향기도 너무 좋고요. 하늘은 가짜 물감 타는 것 같아요.
진짜 가짜 같다. 저 멀리 우리 뭐 챙겨준다고 엄마가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와, 이거 진짜 가짜 같잖아요, 여러분. 집에 왔는데 꽃이 활짝 펴가지고 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무궁화도 펴 있고 곳곳에 백합들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요 앞쪽은 엄마가 풀을 안 뽑아 주셨대요. 그래서 풀 반, 꽃 반 이러고 있는데, 저 뒤쪽은 엄마가 열심히 풀을 뽑으셨대요. 그래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볼수록 예뻐. 봐도 봐도 예뻐. 대숲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 저 능소화는 아빠가, 저 능소화가 돋보이라고 감나무를 좀 쳐줬대요. 그리고 걸음도 2번이나 주셨대요. 능소화 보려고.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쪽? 여기다, 여기. 모여있다. 예쁘죠? 이렇게 보면 더 예뻐요. 이쁘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스피닝 모임 할 때 불멍하던 자리에 꽃 리아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빠 이런 거 참 좋아해. 오, 이쪽 창문을 딱 열면 바로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리고 저 너머에 백합이 줄줄이, 그 백합 위에 나무가 백일홍, 나무 백일홍, 그 오른쪽도 백일홍. 날씨가 진짜 덥기는 하지만 백일홍 피는 계절에도 저희 집은 참 예쁘답니다.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나 진짜 여기에서 뜨개 모임, 스피닝 모임 자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모두를 다 모시고 올 수 있을 만하게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그 트럭 면허 같은 거, 일종 이런 거 따야 될까 봐요. 더우니까 그늘에 잠깐 들어와서 구경을 할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기 전에는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와서 제 진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기에도 배롱나무가 백일홍이 있군요. 백일홍 피는 철에 저 또 올게요. 와서 함께 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몸의 지침과 신경질과 이런 것들 속에 있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근데 혹시 저 같은 기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꽃들 보면서 한번 빙긋 웃어보세요.
아, 방긋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피씩 하고 웃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도 꽃처럼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봐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밀가루 접근 금지 중인 사람이 야구장에 가면요. 혼자 옥수수나 뜯어야죠 뭐.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TDF는 프랑스 바이크 대회 투르드 프랑스라는 대회 기간 동안에 이 자전거 타는 게 스피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실 잡는 것도 스피닝이라고 하니까 언어 유희처럼 전 세계 스피너들이 그 기간 동안 매일 꾸준히 자기의 목표로 스피너를 하는 거예요. 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저는 꾸준히 조금이라도 스피닝을 해보자, 실을 만들어 보자 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해봤고요. 그 사이사이에 열심히 모티브도 떴고요. 그림도 그리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투플라이나 세탁 같은 경우에 왜 그전에는 이걸 두려워했을까? 이게 마냥 어려운 일인 것처럼 미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간단한 일이었던 거 있죠. 꽤 많은 모티브를 떴죠. 근데 아직 성공 못했어요. 여름 휴가 때 다녀온 부산을 그려보기도 하고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제자를 위한 그림도 그려보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결국 머리 잘랐어요. 제 손으로요. 엉망입니다. 간만에 오모트에서 광주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는데 뜬 옷을 자랑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이 뜬 옷도 입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오모트 사장님이 뜨신 보그 치마인데 그냥 제 거 같은 거예요. 가지고 오려다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모트는 햇살 맛집이니까 모임보다 빨리 가서 제가 스피닝한 실도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꽤 자랐죠. 원피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기서 거의 마무리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꼈어요. 아, 나 수다 떨고 싶었구나. 이 영상이 일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또 왜 미뤘던 걸까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는 뜨개 들고 올게요. 굿나잇.